마지막으로 볼 것이 5번의 합성의 원칙입니다. 대학 때 막 들어갈 때 합법칙 보니까 재형법 의미의 재형법정 중 실질적 의미의 재형법정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2차 대전 전까지는 권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법률의 규정만 있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 2차 대전 이전까지의 형법학자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이에 대한 반성이 생겼어요. 뭐냐?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그러면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등 헌법의 본질적 가치도 침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독일의 2차 대전 때 나치당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수백만을 학살했잖아. 그런데 독일법에 의하면 이 나치당의 이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 독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바로 히틀러의 이런 유태인 학살에 대한 정당한 나는 죄 없습니다. 유태인 학살은 법에 따른 행위입니다. 우리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있으니까 바로 그러면 처벌할 수 없잖아. 여기에 이제 우리 학자들이 반성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 딱 해서 모든 게 능사는 아니더라. 다시 말하면 법률만 있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그 앞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겠잖아. 여기서 이제 아무리 법률이 있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면 이건 헌법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이 무효니까, 바로 법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건 무효니까 범죄가 될 수 없고 바로 형벌을 부과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법에 이런 구급 검찰직 시험 문제야. 구급 검찰직 기출 문제가 이거 있어요. 어떤 법 규정에 공공장소에서 안경을 착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규정은, 잡아봐, 기출문제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안경을 착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규정은 재형법정주의 무슨 원칙에 위반되느냐는 거야. 무슨 원칙에 위반될까? 응? 공공장소에서 안경을 착용한 자는 2년의 징역에 찬다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위반이야. 그런데 무슨 재형파생 원칙 중 무슨 원칙에 위반된다고?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야. 왜? 생각해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앞으로 뭐 형법 강론에서 공부했던 모든 범죄들은 공통점이요. 우리 형법상 범죄들은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 사회에 유의하고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들입니다. 공부했던 살인죄든 강간죄든 모든 범죄의 공통점은 사회에 유의하고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적 행위들을 입법자들이 법에 바로 규정해 놓은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공공장소에서 안경을 차고 하는 것은 사회에 유의하고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적 행위입니까? 아니야. 한마디로 범죄 실질이 있어 없어? 범죄 실질이 그거라니까. 범죄 실질이 사회에 유의하고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적 행위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범죄들은 반사적 행위들이야. 물론 반대로 반사적 행위가 모두 범죄는 아니지. 왜? 반사적 행위도 입법자들이 범죄로 규정해야만 범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범죄의 실질. 이건 적정한 내용의 법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다시 말해 2차전 전까지는 법만 있으면 돼. 법만 있으면 모든 법만 있으면 국민의 자유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니랍니다. 법이 있더라도 전제는 그 법이 뭐라고? 적정한 내용의 법률이야 돼. 적정한 내용의 법률만이 바로 범죄를 구성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범죄 실질이 없는 거 만들어갖고 몇 번 정도 호흡하는 거야? 호흡 횟수 60번 정도에? 그렇게 많이 해?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닐 걸. 맥박 말고 맥박이 한 60, 70 뛰잖아. 그러면 맥박이 딱 이렇게 되는. 그러면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호흡은 그렇게 많이 안 해. 그러니까 호흡을 예컨대 뭐 한 20회도 안 될 걸 아마? 뭐 한 15번 한다고 해봐. 근데 법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뭐라고? 1분에 20회 이상 호흡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찬다고 법을 규정했어. 그러면 그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20번 이상 호흡하면 처벌돼야 돼? 안 돼. 그런 법 뭐야? 위헌무효. 자, 부모에게 효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법 만들었어. 여야가 만장일치를 통과시켰어. 그러면 효도하면 처벌돼야 돼? 자, 남녀가 이성 간에 손을 잡고 행보한다. 5년의 징역이 처한다. 남녀들이 손잡고 길거리에 걸면 처벌한대. 그럼 처벌돼야 돼? 법 있잖아, 법. 법 있다니까. 안 돼. 그런 내용의 법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적당한 내용의 법률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만 있습니다. 법률만. 그러나 지금은 법률이 중요한 것도 헌법은 법률을 정해야 되잖아. 법률만 있으면 됐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옛날엔 법률만 있으면 범죄가 되고 됐지만 아니야. 실질이 그러니까 법률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실질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의 내용도 중요하다. 특정한 내용의 법률에 있으니까 인간의 저런과 같이 안 하다든지 범죄의 실질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범죄를 통해서 처벌하는 것은 정정적인 원칙에 반한다. 물론 이 시험은 이해시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우리에게 헌법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범죄와 형벌의 규정도 적정성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가 형벌이라는 것이 불법의 크기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폭행죄가 있고 상해죄가 있어. 어떤 게 형벌이 강할까? 자, 그래. 절도죄와 강도죄가 있어. 어떤 게 형벌이 셀까? 그렇죠.
자, 우리 뒤에 자, 유민이 살인죄와 과실치사죄가 있어. 둘 다 범죄야. 어떤 게 더 형이 셀까? 살인죄가 세겠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과실치사 세. 왜 그러냐? 이게 또 재형법정주의 적정성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거기 보면 2년 이하의 금형이 찬다고 돼 있어.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죠. 사형무기 5년 이상이야.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야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형법을 개정했어. 뭘로 개정했냐? 과실치사죄 형을 높였어. 과실치사 형이 너무 약해. 그래갖고 개정해야 돼. 그래서 과실치사 법정형을 개정했는데 뭐라고 됐느냐? 두 당이 합당했다. 합의해가지고 지금 법을 통과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뭐라고 됐느냐?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찬다고 돼 있어. 그러면 과실로 사람 지금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처벌돼야 돼? 안 되죠. 이건 재형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과실범이 고의범보다 형이 셉니까? 이런 게 법률의 균형. 이것도 적정한 내용의 법률이 아니야. 아니야. 과실범이 고의범보다 형이 센 것은 적정한 내용의 법률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면, 과실치사죄를 살인죄보다 더 형이 세게 만들었다면 이게 적정손실이가 아닌데, 이걸 이제 바로 1번, 2번 한번 읽어보시고, 근거 1번 법률적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거, 그리고 내용에서 2번 죄형의 균형 바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 3번 책임원칙, 형벌은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금지원칙이 있고, 시험에 나올 것들은 그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것들은 이 판례들입니다. 이 판례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문제집에서 이런 판례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적정원칙이 뭔 말인지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재형법정주의를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형법정주의는 100% 판례가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다 보니까 막 개념을 설명했지만 개념 이딴 것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100%가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다르지 못한 거. 가로 열고 판례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1, 2, 3, 4가 다 판례다. 그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명확손칙의 위반 여부라든지 이런 판례들을 소개해놓고 이제 맞고 틀리게 결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약사법 44 1항에 바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친지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도 약사법 판매 목적 취득한 경우를 해석하는 것은 유습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우리가 앞으로 결정할 것은 결론입니다. 법률주의 위반이다, 아니다. 소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아니다.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다, 아니다. 또 아까 말한 유지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적정성의 원칙의 위반 여부, 이런 결론을 알아야 되는데, 이 판례들이 많다 보니까 재형법정주의를 바로 솔직히 완전 정복하기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꼭 못 본 판례가 나올 수 있어. 이번 우리 1번 시험도, 이번에 2차 시험도 제가 보니까 최신 판례하고, 최신 판례 하나는 그런대로 문제 못 들어가, 기출 문제 없어. 최신 판례니까. 그런데 하나 나왔는데 하나는 최신 판례도 아니야. 그런데 어디서 최신 판례도 아닌데 그걸 끄집어가지고 출제했더라. 이런 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재형법 판례들이 일본에 굉장히 이게 쉽다. 그래서 이게 왜
판례만 단단히 외우고 있습니다. 봐봐. 재형법 종주의 내용 중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재형법 종주이다. 오이.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재형법 종주이다. 맞아 틀려? 유치석 금지 원칙은 법관에게 요구하는 재형법 종주이다. 맞아 틀려? 맞죠? 지금 이분들이 마치는 것은 유치석 금지 원칙의 명확성 원칙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경감모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기출문제도 없고 처음 들어본 문제야. 그러니까 막 당황합니다. 왜 당황을 해요? 명확성 원칙은 뭐야? 입법자들아, 법 만들 때 편법법규 명확히 만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유치금 조칙은 뭐야? 법관들아, 법에서 갈 때 건방지게 너네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한마디로 정확히, 한마디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 유치해석하면 안 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치금 조칙은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명확성 원칙은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재형법 종주라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당연한 건데도 우리 학생들 틀린 이유는 처음 당하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꼭 생각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다음 제 3장으로 갑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가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적용 범위가 문제가 돼요.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정말로 말하면 효력이에요. 그 법이 있으면 바로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간적 적용 범위 내지 시간적 효력. 또 것이 는요. 이게 지금은 적용 범위가 나온 틀리니까 나왔겠지만, 그러나 하면 돼. 아니 그때 오늘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효력 언제부터 효력이 있느냐, 이게 시간적 적용 범위. 영역이죠. 어디에서 적용되느냐, 어디에 적용되느냐,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느냐, 외국에서 법하고 이게 뭐라고?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왜 폭행죄가 있잖아요. 폭행죄.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바이든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예컨대 막 뒤에서 막 바이든 양키고 하고 막 그런 놈이 있으니까 뺨을 때렸어. 그러면 폭행죄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형법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인적 적용법. 알겠죠? 이런 거. 두 개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어디에 적용되느냐? 형법이 만들어졌으면 언제부터
1조에서 규정을 1조 1항, 2항, 3항이 우리 형법의 극단적 효력 범죄가 성립하자 형벌의 양은 때문에 재형법 중에 파생 원칙 중 하나인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었죠. 소급표 금지 원칙에 금지 원칙을 우리 형법이 규정한 것이에요. 자, 1조 1항 봅시다. 1조 1항 39페이지 보십시오. 원칙 행위시법 조약과 1조 1항 있죠.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인데 행위시 동그라미. 자, 옛날에는요,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뭘로 바꿔? 재판시. 그렇게 출제한 경우도 있었어. 요즘은 나오기 힘들어요. 재판시의 법률이 한다는데 아닙니다. 행위시의 법률이 한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시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봐.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왜 소급 소급주의 원칙의 규정이라고 왜 말할 수 있느냐? 내가 10월 1일날 끝내기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게 범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10월 1일날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10월 1일날 행위가 범죄가 됩니다. 자, 이때 과연 10월 1일날 이 행위가 범죄냐 아니냐? 재판시법에 행위시법 바로 범죄의 성립과 범죄가 아닌가 나중에 법에 의해서 범죄가 되더라도 이른바 범죄가 될 수 없어. 이 말은 뭐야? 법에 야, 지금 법을 만들어서 내 행위가 범죄가 됐더라도 내 행위는 행위 당시 법에 의해서 범죄물을 따져야 되니까 새로 만든 사후 입법에 의해서 처벌을 금지한다. 나중에 만든 이 신법의 소급표를 금지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1조 1항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이야. 그러니까 범죄 선고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니까 행위 당시의 법에 의해서 범죄가 아니라면 나중에 만든 법에 의해서는 범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신법의 소급표를 금지하는 이른바 소급표 금지 원칙이 1조 1항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률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 범죄가 아니고 행위와 결과가 발생이 바로바로인가? 따로 대표적으로 살인. 갑이 을을 죽이려고 봐봐. 갑이 을을 죽이려고 오늘 9월 1일 날 발사했습니다. 맞긴 맞았어. 근데 즉사하지 않았어. 즉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즉사하지 않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실려가가지고 지금 바로 입원해 있는데 그때 이제 봐봐 10일 있다가 9월 12일 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총쏠 당시는 9월 10일 날 개정된 법인데 형이 다르더라는 거야. 이때
당시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었는데 범죄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가 있으면 범죄구나. 형성죄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결과 행위로 봐야 따라서 적용된 법이 달라져 버리잖아. 어디로 봐야 돼? 언제가 행위야? 총 쏠 때야? 죽었을 때야? 자, 언제야? 그렇죠. 결과 범죄가 아니라 범죄이 책 보십시오. 자, 양가로 3번 있죠? 양가로 3번 동그라미. 행실한 결과 발생시가 아니라 범죄 행위 종료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고, 판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2번에 1번입니다. 이게 이제 A급이고 2번은 B급인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어려운 판례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번 판례, 2번에 1번이 중요한데, 참고로 2번이 강의를 할 때 한국말 사람들은 이걸 강의해야 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돼. 라는 뜻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포괄일제는 어디서 공부합니까? 재수에서 공부하는데, 재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포괄일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의도하는 판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강의 들은 사람들은 전부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들은 사람은 달라요. 두 번째 사람은 재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포괄일제를 공부했어. 포괄일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판례가 A급 판례인데 이 판례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때 졸업하는 거야. 나는 두 번째 들었더니 이제 이거 알겠어. 왜? 재수를 공부했으니까 포괄일제 알았잖아. 포괄일제를 알다 보니까 이 판례가 이해되면 이제 기본 강의를 졸업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두 번 본다고. 자, 알아요? 상습하여 도박한 자라는 상습 도박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도박한 자라는 상습 도박죄 구속을 당하니까 그런 경우 7번이 일죄다, 수죄다? 일죄야. 무슨 죄 일죄? 상습 도박죄 일죄가 되겠죠. 알겠죠? 이게 포괄일죄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 봐봐. 상습 도박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그런데 이때 형법이 개정돼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형이 중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습 도박죄로 이제 잡혀가지고 기소가 돼서 이때 재판을 받습니다. 자, 상습 도박죄죠. 그러면 문제는 이 범죄 성립뿐만 아니라 처벌도 행위시의 법률에 간다고. 그러면 지금 언제가 행위시냐가 문제가, 행위가 언제냐. 그런데 이게 포괄일죄잖아요. 포괄일죄의 행위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범죄기 종료시를 말해요. 범죄기 종료시가 행위시야. 행위시는 범죄 종료인데 봐봐. 언제가, 근데 뭐 5일날 개정됐고 9월 10일, 9월 20일 되기 때문에 범죄기 종료시야. 봐봐. 우리가 범죄 선고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간다. 다시 말하면 바로
범죄행위 종료시가 행위시니까 이때의 법에 의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법이라고? 재판시법이야? 이게 행위시법이야? 이게 행위시법. 그러니까 여기는 조심할 것이, 나중에 보겠지만 보통 행위시법은 국법이고 재판시법은 신법이야. 그러니까 행위시법은 원래 국법인데 여기는 행위시법이 그러니까 신법을 적용해. 그러니 이것은, 이 문제는 형법 1조 1항의 문제야, 1조 2항의 문제야. 그렇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면 이걸 1조 2항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1조 2항은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는데, 이제 범죄 후가 뭔 말이야? 범죄행위 종료 후야. 범죄행위 변경 9월 20일이 아니라 9월 25일 날 법이 여기서 개정돼. 이때 개정됐잖아. 이건 범죄 후에 개정된 게 아니잖아. 범죄 후란 말은 범죄 종료니까. 범죄 종료니까. 여기 대한 일조행위 문제인데 이건 바로 범죄 개정 때문에 이건 1조 2항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한마디로 행위시가 언젠가라는 1조 1항의 문제입니다. 좋아. 1조 1항이라고 알고 말이야 정확히 이 문제를 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1조 이따 공부하게 될 범죄 후 법률이 변경, 이게 아닙니다. 범죄 후 선고와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이 한다는데 이때 행위시란 말은 범죄행위 종료시야.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한 것처럼 포괄일죄는 성질상 종료시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 책 보십시오. 1번, 2번, 1번 별표 2개.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 국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키워드 비교해볼 필요도 없이, 만약에 이게 1조 2항이면 경중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교할 필요도 없이 언제나 범죄행위 종료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시험 기출문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고, 틀리게 할 때는 자 바로 신구법의 법의 경중을 비교하여 경함법으로 처벌한다면 틀립니다. 이건 1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1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법과 국법 경중을 필요 없어. 왜? 어차피 행위시가 여기니까. 그래서 바로 신법과 국법의 형의 경중을 필요 없이 행위시법인 신법을 처벌한다는 거. 이게 A급 행례. 그래서 별표가 2개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한 이유가 은한이 때문에 한 거야. 은한이가 없었으면 그냥 통과하고, 왜? 포괄일죄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은한이가 있기 때문에 포괄일죄를 아니까 다시 한번 이게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목요일 날 문제풀이 할 때는 이런 문제를 풀게 돼. 왜? 그때는 이제 진도비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가 안 됐어도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룰 테니까. 다음에 이제 예외로 예외 재판. 예외가 중요해. 그러니까 행위법 중에는 뭐 물론 아까 그 판례에 대한 바로 주제가 신법이 안 된다. 그게 적용되는 거야. 그렇게 예외라는 거예요. 특정을 뭐라고? 또는 두 번째 국법보다 신법이 강하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재판 당시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신법의 무엇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A법에 의하고 이게 비법이 이제 신법이죠. 예? 신법. 이 법에 의한다는 것은 이 행위를 이 위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야. 이 말은 신법에 뭘 인정한다는 거야? 그 경우가 바로 이 두 경우죠. 첫째, 내가 행위할 당시는 범죄였어. 그런데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비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뭐가 된다고? 1조 2항이 적용돼. 그래서 그 당시는 신법에 의해, 신법에 하면 내 행위가 범죄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할 당시 법에 하면 내 행위가 범죄였지만 이 신법에 하면 내 행위가 범죄가 아니잖아요. 범죄가 그래서 나를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이 이론 이것도 가끔 나와요. 내가 행위할 당시 재판 도중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 행위를 범죄로 하지 않게 되는 폐지가 된 거야. 그런데 내 행위가 범죄인데 이 법조항이 폐지가 돼버렸어. 자, 예를 들어 간통죄로 말한다면 내가 작년에 간통을 했는데 바로 간통죄로 기소가 되고 재판받고 있는데 고맙게도 형법이 개정돼서 간통죄가 폐지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내가 행위할 당시는 범죄였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재판받을 때는 법에 의하면 신법에 범죄가 안 돼. 그러면 계속 재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범죄가 아닌 것을 계속 재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수소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법원에서 기소를 받은 법원이 수소법원입니다. 수소법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건 옛날에 범죄였지만 지금은 범죄가 아니잖아. 법률이 폐지가 돼가지고 범죄가 아니니까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재판 끝내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면한다. 소를 재판 이때는 면소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시험이 면소 판결한다는 것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형소법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알고 있으면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뭐 한다고? 면소 판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 이게 A급이에요. 아까 우리가 재형법률 소급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의결정은 무슨 일을 갖는다? 소급표. 47조법 재판소 49조에서 소급표를 갖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답은 잘 맞죠. 왜? 애우니까. 그러면 안 돼. 뜻서가 아니라 뜻을 알아야 돼. 이건 판례가 아닙니다. 형소법에 보면 몇 4억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건 아닙니다. 법 개정은 없어. 그냥 지금도 A법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보니까 이 법의 이 규정이, 내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 같아.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 같아가지고 헌법에 위반되는 바로 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내가 바로 제청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법원에다가 재판장에다가 이연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 내가 지금 무슨 조항 위반하든 이 법조항이 아무리 봐도 헌법 위반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위헌법 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좀 헌법의 위반되는 위헌적 소지가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공판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잠깐 중단이 아닙니다. 공판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다시 재판을 합니다.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합니다. 제청권자는 제청했어. 그래서 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률을 판단했는데, 그런데 10월 1일 드디어 법조항에 대한 위헌률 말했죠. 다른 법률조항 위헌결정이 있으면 장료만 같습니다. 그러나 형법이나 형벌에 관한 조항은 달라요. 이것은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그 법조항은 어떻게 된다고? 효력이 없어져.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때 내가 법에 위반되고 기소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 행위는 이게 결정을 이때 받았다면 내 행위는 A법 위반 아니죠. 이게 이해가 잘 돼.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은 있지만 이게 내 행위는 이 법의 구속요건 당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한마디로 구속요건 당성도 없는데 소법원 면소 판결해야 돼? 무죄 판결해야 돼? 아니죠. 무슨 판결해야 돼? 무죄 판결해야 돼. 왜냐하면 구속요건 당성도 없다니까. 재판 이제 어떤 사건을 기소했는데 이 행위가 구속요건 당성이 없더라고. 범죄 성립요건 중에 하나인 구속요건이 없어.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무죄가 되는 거야. 무죄가. 알겠죠? 무죄 판결한다니까. 면소 판결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도 있어. 한마디로 있는 거야. 위헌결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법을 만들 때부터 뭐가 돼버렸다고? 무효가 돼버린 거야.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헌법재판소를 한 거야. 단통죄의 구속요건이 있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지. 그래서 면소 판결은 행위할 당시에 범죄 아니야. 범죄야. 범죄를 범한 건 맞아. 다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재판받을 때는 범죄가 아닐 뿐이야. 재판받을 때만 범죄가 아니고 행위할 때는 범죄야. 위헌결정은 행위할 때 범죄 아니야. 그렇지. 행위할 때부터 범죄가 아니라니까. 범죄가 아닌데 검사가 기소를 한 거야. 그게 위헌결정의 무슨요? 소급표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행위할 당시에 법의 규정은 있지만 소급표를 갖다 보니까 내가 행위할 당시 이 법은 효력이 없다니까. 효력이 없는 행위를 했으니까 구속요건 상수 없는데 기소를 한 것이야. 그 점이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형법 1조 2항은 행위할 당시는 범죄였다니까. 그러니까 헌법 위헌결정이 아니야. 다만 국회가 바로 자발적으로 그 법률을 변경해서 그 행위를 범죄로 하지 않게 봤기 때문에 그건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가 없고 개정된 이후로부터 그게 범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월 1일 날 A법이 한다고 했는데 6월 1일 날 법을 개정해서
이 행위를 폐지했다면 이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어. 앞으로만 범죄가 아니고 이건 여전히 범죄야. 범죄인데 기소를 했는데 재판할 당시 보니까 범죄가 아니잖아. 범죄가 아닌데 계속 재판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래서 너 행위할 당시는 범죄였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재판할 때는 범죄가 아니니까 범죄가 아닌 것을 재판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판 끝낼게. 이 말하고 면접 판결. 위헌결정은 다르다니까. 위헌결정은 소급에서 무효가 돼버려. 이 법률 조항이.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없는데 내 행위를 기소한 거야. 구속요일상도 없는데 기소를 하니까 바로 뭘 한다고?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애우지 말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맞히기는 잘하더라고. 애우더라고. 애워가지고 맞아 무조건 위헌결정 무죄 이렇게 뭐 애워버리면 마음은 편하죠. 위헌결정 나오면 무죄.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애우지 말고 왜 공소지기가 있으면 수소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은 전부 면소 판결 사유를 외워야 돼. 우리가 공부량이 확 줄었듯이 옛날에 공소기가 사유가 있고 공소기가 결정 사유가 있고 방금 말한 면소 판결 사유가 있고 다 달라. 그런데 외워야 되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이 면소 판결 사유는 딱 4가지야. 그게 확사 공패입니다. 폐지입니다. 이게 면소 판결. 그리고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기소하면 뭐 한다고? 면소 판결해. 왜? 완성됐는데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공소가 완성되면 처벌할 수 없잖아. 근데 기소가 됐다 해서 재판을 하는가? 야 재판 끝내. 이게 다 면소 판결. 그러니까 폐가 폐잖아. 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 아까 페이지 소급표 금지 원칙 페이지 보시면, 자, 페이지 보십시오. 17페이지 보시면 유리한 소급표 인정에서 1번 있죠. 1번이 1번. 아까도 말했지만 헌법재판소법 41조 사망의 법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소급표, 위헌결정의 소급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해서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을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법원은 피고 사건에 대해서 형소법 320의 전단에 따라 뭘 선고해야 된다고? 무죄를 선고하지. 여기 살짝 바꾼다고. 아닙니다. 좀 알아주세요. 이게 중요해. 이게 우리에게는 A급 판례고 연속 판결한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공부. 물론 뭐 배워도 돼. 위헌결정, 무죄 판결.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 판결인데 결정은 이런 의무를 가져야지 무조건 그냥 책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물론 그래도 맞출 수는 있지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한계가 나타나. 고득점을 못해요. 고득점을. 그러니까 애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고득점을 못해요. 제가 알아.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단연하면서 느낀 점 뭐냐면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애우는 사람들입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학교 보면 높아요. 보면 정말 질문을 어쨌든 내가 아주 피곤해 죽겠어. 왜? 질문을 독점한다니까. 10분 쉬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쌤이 10분 쉴 때 뭐 전화도 걸고 뭐 차도 마셔야 되는데 쉬지를 못해.
이 친구 와서 질문하는데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뭐 하나 질문한 거 이제 어제 복습해 그걸 물어보다 보니까 나도 힘들지만 뒤에 이제 질문 좀 할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질문 오더라는 거야. 10분 다 돼버렸어. 그럼 나는 떠들다가 다시 들어야 돼. 이해가 돼? 10분 동안 그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질문도 못해. 근데 이게 소신이 눈치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가 없다. 쉬는 시간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성공해요. 나는 많이 느낀 점이 그래. 자가 수살 제가 하고 싶은 밤비네. 옛날에 보면 옛날에 사법시험 있을 때 신림동에 이제 고시촌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것도 웃긴다. 그 복권처럼 복권도 로또 복권 1등 당첨 잘 된 집이 많잖아. 신림동에 그 2동하고 9동에 보면 고시원이 뭐 한 200개 정도가 있었어. 그 당시 200개가 뭐야? 뭐 하여튼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때 무슨 방송에서 이제 고시원 그 주인이 이제 한 보통 적게는 20명, 많게는 한 40명 정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그 밥을 차려줘. 이제 하수 가듯이.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그런데 인터뷰를 나간 거야. 이 고시원이 합격생들이 굉장히 잘 나온 데로 유명했어. 로또 1등 당첨 명당처럼. 그래갖고 그 아줌마한테 밥해준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그걸 질문한 거야. 이 고시원은 합격생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뭐 합격생들 좀 특징이 있냐고 그 고시원 아줌마한테 물어본 거야. 고시원 아줌마 뭐라는 줄 알아? 그 말했어. 지금 내가 무슨 합격생들 되게 보면 인간성은 안 좋더라고 그걸 말한 거야. 그러니까 착하고 인간성 좋은 사람들은 보니까 다 시험에 잘 떨어져. 인간성 좋고 착한 사람들, 고시원 아줌마가 입장해.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 계산적인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합격을 잘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성이 안 좋을수록 합격을 잘하더라고. 고시원에서 생방송을 탔어. 인간성이 안 좋다고. 그래서 많은 걸 시사하는 바가 있어. 그러니까 전화했어. 은하나 한잔 하자. 알겠죠? 은하니가 나 공부 좀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 마. 그게 이런 사람이 합격해.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있어. 이런 놈 이게 현 이제 나가 안 돼. 걸려서 야, 너 코로나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너 가면 될까봐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그러면 그래도 좋아. 그래도 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중요한 의원 결정은 소급표를 갖기 때문에 바로 법령의 폐지는 범죄와 법률이 변경된 것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아닙니다. 그렇고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이제 40가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경함법 소급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경법의 1조 2항은 신법에 의한단 말은 신법의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부당수는 자기가 범죄했거나 이 법에 의하면 근데 법의 범죄가 아니라 가져야만 우리가 바로 연속 문제를 하게 되겠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럼 문제를 구성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법정에 봐봐 1조 밑에 범죄 1조 2항 범죄 후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나와 있는 마지막에 근데 범죄후란 말은 뭐냐? 법조문은 정확히 말하면 범죄 말하면 범죄기 종료 후 재판 확정전을 말합니다. 재판 확정전 이게 대표하시고 범죄기가 종료된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후에 법률이 변경돼야 되는데 아까 만들어졌죠. 아니고 마지막 행위가 범죄기 때문에 인수위장 문제가 아닌 거야. 인수위장의 문제였고 그래서 근데 행위를 범죄를 구성하라. 그러면 당연히 유리한 유리하니까 신법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41페이지 1번 법률이 1번 동그라미 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1번 판례, 2번 판례인데 1번 원래부터 유명한 판례고요. 지금 2번 이게 2022년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작년에도 답으로 나왔고 4번 지문으로 나왔죠. 이거 판례야. 뭔 말이냐? 봐봐.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2번 판례를 쓴다고 합니다. 2번 판례를 쓴다고
시간이 말하면 뭐겠어요? 시한부 인생. 죽을 날이 저기 돼 있지 않죠? 그잖아. 이 법은 2024년 뭐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법은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인생처럼 죽을 날까지 저기 돼 있어. 어떤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생일과 죽을 날이 미리 법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그 법의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지는 법률, 그걸 뭐라 한다고? 한시법이라고 그랬죠. 한시법. 그런데 이 한시법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봐봐, 잘 들어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 2024년부터 12월 30일까지 있잖아. 근데 이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데, 이 법에 위반되는 그러면 이 법이 A법이라면 당연히 이 기간 내에 이게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한시법 유효기간 내에 죄를 범했지만 재판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2025년 3월 4일날 재판을 받아. 그러면 이미 한시법 어떻게 됐어? 이제 죽어버렸죠. 폐지됐잖아. 유효기 지났으니까. 그래버리면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 이때 한시법이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바로 이 행위 당시 법에 범죄였지만 한시법 폐지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한시 폐지가 돼가지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조 2항에 의해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 판례가 최근에 한시법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의 경우에 이 한시법 폐지는 법률의 변경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이건 1조 2항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건 뭐다? 설사 이때 죄를 범해가지고 한시법 폐지가 된 다음에 나중에 재판을 받더라도 1조 2항 범죄 법률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위반된 행위는 설사 한시법 폐지됐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 까지는 그런 판례가 없어가지고 학설상 대립이 있었어. 뭐 추국표, 부정설, 동기설이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동기설 입장이 있는데 이 동기설의 입장을 우리 판례가 최근에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유효기간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건 범죄 법률의 변경보다 아니니까 이건 언제나 폐지된이라도 법이 제정돼서 그냥 시가 이번 법령이 개정된 폐지되는 경우가 아니라 또는 폐지 이전에 새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하고 하루에 사실을 제정하고 있는 한시법은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받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1조 2항 후 적용 대상인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적용되고 헌법 326조 4호 기각으로 법령 변경이란 면소 판결인데 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아니야. 이건 법령은 폐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바로 면소 판결하는 것도 아니고 1조항 적용한 것도 아니다. 알겠죠? 이게 2년 전에 우리 작년에 우리 기출 문제로 잡혔습니다. 기문이 4번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연합 1조 판결로 해서 너무너무 공기서를 포함한 것처럼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바로 한시법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효력을 상실한 경우를 우리 1조 2항의 법률로 변경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종의 경쟁이 아닌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2번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우리가 목요일 날 볼 겁니다. 이걸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더 정확히 이해가 될 것 같고, 3번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국보보다 가벼워진 경우입니다. 경우죠. 그러니까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죠. 형법이 경한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한다. 국법, 행위 당시 법에 했던데 10년에 지금 5년 이하의 A법과 정할 수 있습니다. 가벼야만 이 비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법의 형의 경우로 법정은 법에 적어져 있는 것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있냐? 취향만 따지면 이게 그렇죠. 최선이 아니라 뭐 이걸 법으로 말하면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중한형. A가 더 치약을 자, 우리 교재 보시면 8페이지 형의 경중의 비교 있죠. 가운데 1번 판례 자, 돌아내시고 경중의 비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번 구역 조항의 법정형이 5년의 징역이었는데 형법에 의하면 5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으로 추가됐더라도 된 경우로 여기는 또는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는이었기 때문에.
이 행위를 가지고 범죄로 보면 대신 이렇게 행시법과 중간시법 사이에, 행시법과 직관시법 사이에 제후 분명히 아니라 중간시법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규정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통설 판례는 어느 법을 적용할까요? 시를. 왜? 그렇죠. 이게 센스예요, 센스. 지금까지 강의를 듣는 흐름을 파악하는 거야. 좋아요. 우리 판례는 법령이 수차 변경되어 중간시법이 있더라도 여기는 딱 어느 하나가 아니고 가장 정한 법을 주고 가장 가벼운 선택한다. 여기는 중간시법이 가장 가볍죠. 시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가벼우면 뭐가 돼? 이 비법을 적용하겠죠. 수차 변경된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합니다. 이게 흐름이야, 흐름. 그래서 우리 책 리을번 공부했죠?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는 그 가운데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하는 통설 판례이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판례 있죠? 밑에 이 판례가 우리 시험에는 A급 판례가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42페이지 보십시오. 42페이지 3법 판례. 이게 2022년 아까 말한 이른바 전합제 판결인데, 이 판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3법 판례 있죠? 자,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는데, 운영법 6조 2항이 있잖아.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서 범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거나 불법보다 신법이 경하면 신법에 의하는 것이야. 우리 법원이 방직에 야, 누구 맘대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됐잖아요. 이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소 판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 했다고? 이 자식 웃긴 놈이네. 누구 맘대로.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법은 원칙만 그럴 뿐이지 우리가 1조 2항의 해당 점을 우리가 결정해. 법원이 그러더라는 거야. 법원이 거기서 개입을 해. 뭐 하냐면 법률이 변경돼서 하지만 법에는 법정만 따지면 신법에 의해야 되잖아. 그런데 기존의 판례가 뭐라 그랬어? 무조건 1조 2항이 변경되는 게 안 돼. 왜요? 그러니까 법률의 변경 동기를 따져보겠다는 거야. 법률이 동기를 따져가지고 그 법률의 변경 동기가 반성적 거래에 의한 특정점의 변경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원래 범죄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법으로 범죄로 한 것이 잘못됐다든지, 그러니까 처벌이 대상이 아닌데 처벌로 하고 있다든지, 또는 처벌의 대상은 많지만 너무 형벌이 과중하다, 형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야, 이거 형벌이 너무 세다, 반성한다 해가지고 법률을 변경하는 경우, 알겠죠? 기존에 의하면 이게 처벌의 대상이 아닌데 법으로 처벌하고 있었어. 그래서 미안하다, 법 바꿔야겠다, 야, 그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처벌 대상은 많지만 이게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가벼운 형인데 너무 중한 죄를 선고해, 중한 죄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과중한, 너무 형벌이 과중하다, 미안하다, 형을 좀 낮춰야겠다. 법적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입법부 입장에서
있었는데 다만 사정이 변경이 됐어. 이제는 굳이 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실이 변경됐기 때문에 법률을 변경한다. 이런 걸 사실관계 변경이야. 알겠죠? 이런 경우는 그 당시 법이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 법의 위반된 행위는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신법, 그 잘된 법 1조 1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고, 이 학설을 뭐라 했냐면 그걸 동기서이라고 했어. 왜? 동기를 따진다. 그 동기가 법률의 변경이다. 법률의 변경이다. 그러나 일조를 적용한다. 이게 이런 것은 뭐였냐? 법률이 변경해서 범죄를 동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법률의 변경 동기가 법적 견해의 사실관계든 논리하지 않고 뭘 적용한다고? 1조 2항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에 보겠지만 기준이 법률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가 아니면 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 OX 옛날에는 맞았죠. 지금은 동기가 법률이 변경된 경우 고려하지 않고 1조 2항을 예외가 인천에다가 경관규정을 그러니까 법률 변경하지 않고 법법 시행 후 시행 전에 알겠죠? 자, 깊이 들어가지 말고 오늘 꼭 봐야 될 거. 자, 이번에 내가 말한 이 항은 법제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법률을 구성하지 않고 보다 가볍게 신법의 법제와 법률 개편을 확률로 연소를 소개한다.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잖아. 이게 경과규정이지. 아까 뭐야? 부칙에 그래서 헌법 시행전 행위에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기존이 있잖아. 빼고는 그런 기준이 그것을 두지 않는 한 바로 범죄 소지가 처벌하여 그런 임을 받은 법률로 공정명이 처벌한 것이 과형이 가중했다는 따지지 않고 불문하고 키워둡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만
확정됐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키워드 따지지 않고 직접으로 이거 오늘 A급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최신 판례에 의하면 법률이 변경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도록 그보다刑법이 가벼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 법률 변경 동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일종의 적용한다는 거야. 다만 예외는 법칙에 정경적으로 든 경우 빼고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종전의 형량을 고려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형이 종전의 형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에는 1조 2항을 적용한다. X 아니야.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점을 좀 사망은 참고로 바로 법조문이 B급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사망에 재판 약정된 후 자 키워드 재판 약정된 후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여기 다시 한번 형의 집행을 재판식법주의 1조 1항이 행식법주의고 2항과 3항이 재판식법주의입니다. 예외잖아요. 이런 특징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범죄 이유를 말합니다. 이런 재수가 범죄 후 재판 확정 후에 범죄 후란 말은 그 범죄기 종료 후 재판 확정 전을 말하고 이 항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A법 행위 당시에 어떤 범죄를 범했는데 고마운 것은 뭐냐면은 범죄 후에 재판 약정 안 됐을 때 법률 변경인 거야. 법에 의한 그러면 법을 쓰는 판결 연속 판결에서 이야. 그런데 계속 사고를 하고 법을 통과하시고 법원이 기다리죠. 법대로 유죄 판결 2년을 통과했습니다. 만약 1년 정도 행위가 범죄 때문에 지금 행위가 낙방을 경우 우리가 받았는데 1년 이제 살았어. 나는 범죄 한마디로 풀어주라는 거야 우리말. 나 이제 범죄도 아니잖아. 지금 범죄인데 내가 갑방 살 필요 없잖아. 풀어주세요. 이걸 법적으로 말하면 형 집행을 면제. 원래 2년 살아야 됩니다. 1년 살았는데 나머지 1년을 면제. 그래서 이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여기는 할 때요 연속 판결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연속 판결한다고 나오면 이걸 오르는 사람이요 기초가 연속 판결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연속 판결은 아까 문제가 뭐가 돼? 재판이 확정됐잖아. 재판이 확정됐는데 무슨 판결을 또 합니까?
판결, 항면 판결, 판결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뭐야? 좋다 말한다. 좋다 말한다. 뭐가 문제냐? 신법에 의하면 이거 만들어. 끝까지
말한 것처럼 국법보다 신법이 경할 때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의 경과 규정을 부칙의 경정입니다.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다. 또 여러분이 기본 강의인데 막 지역적인 판례보다는 뭐 그래야 생각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또 이제 격가지가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판례, 중요한 판례는 모르고 시험이 중요한 판례 위주로 지금 템플러 사건 왜 많이 나오죠? 분실해놓고 펼치는 분실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 유추해석이라는 거야. 양적 방법. 한번 집어 던져갖고 막 수십 마리 잡으면 좋을 텐데 팔에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봐가지고 이건 위반되네. 이런 작업이 질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양이 많은 소리하면 절대로 하나 안 되겠어 유치해가지고 막 나머지 팔을 알 수 없어요. 팔려는 하나만 봐야 돼. 목만 하나만 오니까 막 돌아와. 막 가능한데 하나 안 되겠어. 절대 뭐 나무책 맞고 치는 문제지 무조건 내 문제집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들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는 오전은 3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